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넣어라.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선택의 여지는 많지만 어떤 것도 절실해 보이지 않으니 영 감이 잡히지 않는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하는 우리의 자유는 하나의 짐이다. 일상 습관 덕분에 방향 상실감을 모면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한다. 이따금씩은 누구나 위기감을 느낀다. 대개 그런 위기감은 외부에서 부과된다. 업무에서 뒤처지거나 경솔하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억지로 강요된 책임을 떠맡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뀐다. 자유는 없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고 저건 반드시 고쳐놓아야 한다. 놀랍게도 위기감은 우리 삶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꼭 필요한 일로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슬며시 일상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위기감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돌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 군대가 존재한 이래로 군사 지휘관들은 이 주제에 대해 고심해왔다. 어떻게 하면 병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좀 더 공격적이고 필사적으로 싸우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장수들은 강렬한 웅변에 의존했고 그중 몇몇 달병가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 전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아무리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해도 연설을 듣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경험이라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대신 손자는 사지라는 개념을 논한다. 사지란 어떤 군대가 산이나 강 또는 숲과 같이 탈출 경로가 없는 지형을 등지는 장소를 말한다. 퇴각할 길이 없을 때 군대는 평지에서보다 2배, 3배의 기세로 싸우게 되는데 죽음이 당면했음을 뼛속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손자는 병사들을 사지에 배치하여 그들이 악마처럼 싸우도록 절박한 낭떠러지에 몰아붙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코르테스가 멕시코에서 사용한 전략으로서 진정한 야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사지는 전쟁터의 범위를 초월하여 적용 가능한 심리학적 현상이다. 당신이 포위되어 있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모두 사지라 할 수 있다. 당신 눈앞에서는 적이 엄청나게 압박해오고 있지만 퇴각할 수도 없다. 시간은 다 되어간다. 실패는 당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다. 행동을 하거나 혹은 비참한 결말을 감수해야 한다. 명심하라. 우리는 환경에 밀접하게 얽매인 존재다. 우리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이 편안하고 느슨하다면,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따뜻하다면 우리는 긴장이 풀리게 된다. 심지어는 지루함과 피곤함까지 느낀다. 우리의 도전의식은 마비된다. 위험성이 높은 상황과 동적인 변화에 스스로 뛰어들라. 당신의 육체는 들끓는 에너지로 위험에 대응하고 정신을 집중할 것이다. 긴박함이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은 도저히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 이러한 효과를 의도적으로 간간히 사용하고 일종의 모닝콜처럼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하라. 다음 5가지 행동 양식은 당신이 심리적인 사지에 몰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할 일종의 압력이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강도가 낮은 충격을 원하는가? 또는 진정 강력한 충격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준은 조절 가능하다. 강도의 등급은 당신이 결정할 몫이다. 한 번의 패에 모든 것을 걸어라. 1937년 28살의 청년 린든 존스는 딜레마에 빠졌다. 텍사스 하원 의원 제임스 뷰캐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공석이 생기자 존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30살을 전후로 하여 의회에 입성하고 싶었다. 그런데 텍사스 유권자들은 고집스럽게도 현직 의원에게 투표하려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텍사스 주의 의석은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20년이 지나야 주인이 바뀌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 젊은 데다 사실상 무명인사였다. 게다가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정치적 헤비급들을 상대하게 될 터였다. 실패할 것이 뻔한데 고생을 사서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선거 출마는 엄청난 돈 낭비일 뿐 아니라 만일 대패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야심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존슨은 결국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거구의 모든 벽지들을 방문했고 가난에 찌든 농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으며 구멍가게에 앉아 지금껏 단 한 번도 후보자와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책에서 배운 것은 모두 활용했다. 고전적인 집회와 바베큐 파티, 최신식 라디오 광고까지 동원했다. 그는 밤낮으로 열심히 뛰었다. 경선 막바지에 극도의 피로와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고 그의 승리는 미국의 정치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단 한 번의 패에 미래를 걸었던 존슨은 스스로를 사지에 내몰았던 것이다. 육체와 정신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너지로 반응했다. 우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며 그중 하나쯤은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은 산만하고 건성으로 노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할지라도 무모하게 도전을 해보는 편이 낫다. 우리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고 패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준비되기 전에 행동하라. 기원전 49년 카이사르의 권력이 커져가는 데 두려움을 느낀 로마의 원로원의 한 세력이 폼페이우스와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대장군 카이사르에게 그의 군대를 해산시키라고 명령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공화국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때 카이사르는 갈리아 남부에 겨우 5,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둔해 있었다. 나머지 군단은 지금껏 그가 전쟁을 수행해왔던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원로원의 포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렇지만 그의 부대 전체가 모이려면 몇 주가 걸릴 상황이었다. 기다리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카이사르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5,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강은 갈리아와 이탈리아를 가르는 국경선이었다. 군대를 이탈리아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로마와의 전쟁을 의미했다. 이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싸움 아니면 죽음뿐이다. 카이사르는 단 한 명의 부하도 낭비하지 않고 기동력 있게 행동하며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자신의 힘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는 로마를 향해 행군했다. 그가 주도권을 잡자 원로들은 겁에 질렸고 폼페이우스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압박이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가끔은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편이 낫다. 억지로라도 결정을 내린 뒤 루비콘 강을 건너라. 상대편의 허를 찌르는 건 못지않게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미 일을 벌여놓았으니 되돌릴 길은 없다. 압박하에서 당신의 창의력은 자라날 것이다. 종종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면 빠르고 순발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개발될 것이다.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어라. 할리우드의 MGM 스튜디오는 조앤 크로포드를 훌륭히 대우해 주었다. 그녀를 발굴했고 스타로 만들었으며 그녀의 이미지를 솜씨 있게 다듬어 주었다. 그렇지만 1940년대 초반이 되자 크로포드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MGM은 그녀를 매번 똑같은 역할에 캐스팅했고 도전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1943년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다들 크로포드가 끔찍한 결말을 맞으리라고 생각했다. 스튜디오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후 워너브라더스와 계약하고 나서도 그녀에게 주어진 대본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대본들을 거부했다.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 그녀는 마침내 바라던 역할을 발견했다. 밀드레드 피어스의 타이틀 롤이었다. 그 배역을 따내기 위해 마이클 커티즈 감독을 집중 공략했고 결국 그의 마음을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 작품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쳤고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배우로서 재기에 성공했다. MGM을 떠나면서 크로포드는 크나큰 기회를 잡았다. 워너브라더스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내지 못한다면 그녀의 경력은 끝장날 판이었다. 그러나 크로포드는 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도전받았을 때, 벼랑에 서 있다고 느낄 때 그녀는 활력에 넘쳤고 최상의 상태였다. 크로포드처럼 당신도 가끔 사지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한다. 진부한 인간관계와 안이한 일상을 뒤로 제쳐두고 과거의 메인끈을 잘라내야만 하는 것이다. 익숙한 과거를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당신에게 삶을 빠르게 되돌려줄 것이다. 세상과 대적하는 상황을 만들어라. 메이저리그의 강타자 테드 윌리엄스는 화가 났을 때, 즉 자신이 세상에 대항한다고 느낄 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했다. 이런 기분을 경기장에서 만들어내기 힘들었지만 윌리엄스는 일찌감치 비밀병기를 발견했다. 바로 언론이었다. 그는 스포츠 기자를 모욕하는 버릇을 들였다. 취재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욕을 퍼부으면 그만이었다. 기자들은 거기에 보답하듯 그의 성격을 혹평하거나 그의 재능을 문제 삼거나 타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나팔을 부르대듯 악의적인 기사를 써댔다. 그렇게 언론이 그를 연일 때려댈 때 윌리엄스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 마치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맹렬한 타격을 멈출 줄 몰랐다. 1957년 언론과 1년 내내 반목하던 무렵 그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야구 선수로서는 많은 나이인 40살에 타격왕을 획득했다. 윌리엄스에게 언론의 악의와 언론과 대중에 대한 그의 악의는 그가 읽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지속적인 압박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를 의심했으며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윌리엄스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투지는 약간의 날이 선 비판과 분노,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줄 증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마냥 앉아서 사람들이 공격해대기를 기다리지 마라. 일부러 그들을 안달나게 하고 발끈하게 하라. 당신이 싫어하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코너에 몰려있다고 느끼면 당신은 틀림없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증오는 강력한 감정이다. 어떤 전투에서도 당신의 이름과 명성은 추락하기 직전에 있음을, 반면 적들은 당신의 패배를 한껏 즐길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한 압박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더 열정적으로 싸우도록 이끌어라. 쉬지 않고 만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독려하라. 나폴레옹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자질이 빛을 발했지만 그를 그 높이까지 끌어올리고 정상의 위치를 지키게 해준 것은 바로 그의 한없는 에너지였다. 그는 전투 중에도 매일 18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일했다. 며칠씩 눈을 붙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수면 부족도 그의 능력을 퇴색시키지 못했다. 그는 목욕 중에도, 극장에 가서도, 만찬 도중에도 일했다. 전쟁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지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말 안장 위에서 끝없이 행군을 했다. 나폴레옹은 분명 비범한 인내력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보다 의미심장한 면이 있었다. 바로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796년 처음으로 지휘관이 된 그는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와의 싸움에서 괄목할 만한 승리를 거둔 뒤 곧장 이집트로 출정하여 또 다른 전투를 이끌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부족한 정치력과 전쟁 수행 방식이 군사행동에 대한 그의 통제권을 제한한다고 여기고서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제1대통령이 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 계획은 성공했고 그는 즉시 두 번째 이탈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도전에 몰두했으며 그 모두가 그에게 한없는 활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만약 그가 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몰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쳤다면 그것은 지루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육체적인 혼수 상태로 접어든다. 때로는 활기 부족으로 죽음이 찾아온다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도전이 부족할 때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취하려 할 때 활력이 떨어진다. 위험을 무릅쓴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밀려드는 활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위험을 부단한 연습 대상으로 삼아라. 결코 머무르지 마라. 사지에서 사는 것은 일종의 중독이 되어 위험 없이 견디기는 힘들 것이다. 사지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는 병사들은 그 경험에서 흥분을 느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한다. 당신이 계속 감수하는 위험들과 계속 극복하려 하는 도전들은 인생의 진가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는 상징적인 죽음과도 같다. 뒤집어 보기. 당신이 저도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추진력을 얻는다면 다른 이들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아마도 그들은 지독한 악조건에 놓여 있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절박하며 절박한 사람들은 한 번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건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준다. 상황이 그들을 이미 패배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당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내버려두라. 역으로 적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아마 그들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거나 존경하지 않는 리더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내라. 사기가 낮은 부대는 작은 실패에도 용기를 잃기 십상이다. 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투지를 박살낼 수 있다. 상대편이 절박감을 덜 느끼게 하라. 마치 그들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양 느긋하게 느끼도록 만들어라. 당신이 갑자기 그들 국경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졸고 있을 테고 당신은 쉽게 그들을 쳐부술 수 있다. 당신의 투지를 날카롭게 가다듬는 동안 언제나 그들의 투지를 무디게 만들 수 있도록 하라.